전 대통령 이재용과 관련된 대법원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분노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무시무시합니다. 삼성이 싸우겠다 이런 의지가 그 안에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혜한수 사회부장 홍철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됐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정광석화와 같이 삼성이 속보를 냈습니다. 네. 이 입장문이요, 어떻게 보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가 올라오기도 전에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아마도 이미 준비된 입장문이 아니었나, 결전의 입장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 무시무시한 입장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 말이죠,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말이죠, 이 안에 아주 무시무시하달까요? 무서운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정권에 대한 불만 가득 차 있고요. 싸우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똑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제가 전문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평범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말이죠, 여기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적어야 되거든요. 예, 뭐 부정과 부패, 뇌물 등 뭐 여러분들께 상당히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재판 결과를 인정하겠습니다. 나온 내용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게 통상적인 입장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잘못했는지를 아예 적질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잘못, 이게 어떤 잘못인가? 삼성이 그래도 정부가 또 권력이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잘못이죠. 삼성이 억지로 만들어낸 잘못이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안 하겠다. 정부에 도움 못 주겠다. 기업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발언이 아닌가. 즉, 삼성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자꾸 우리를 괴롭혔어. 앞으로 우리는 기업만 열심히 할 거야. 대한민국에서 못하겠어. 떠날 수도 있어. 뭐 이런 내용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던 게 사실입니다. 이야, 이거 무섭습니다. 이건 거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주예요, 저주. 예? 대내외 불확실성,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일본과의 경제 갈등,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주 실토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도 집중할 수 없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 내용에 아주 간접적으로 확실히 박아놨네요. 자,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여러분들. 자, 국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선전포고예요. 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긴 죄송하다는 말도 거의 안 썼어요. 송구스럽다는 말 썼습니다. 민망하다 이거죠. 자, 그렇대 마지막에도 사과한다는 말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 성원 부탁드린다. 지금 어렵다. 국민들이 함께 싸워줘야 되겠다. 이거 문재인 정권과의 전쟁 선포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속보 나온 입장문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거를 반성문으로 제출했다고 한다면 선생님이 야, 이거 반성문 치고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다시 써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내 죄가 뭐뭡니다. 라고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긴 죄도 없고요. 난 열심히 했는데 정말 힘들게. 그런데 정부가 도와주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를 지켜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삼성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전쟁 선포를 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입장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솔직히 삼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주가까지 동시에 다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결국엔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삼성 주가도 폭락하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결국에는 지금 50억 이상을 수수한 게 됐기 때문에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날 수가 있고요. 아까 보면은 미래 산업에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다. 뭐 환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아산 탕정에 있는 LCD 라인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기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 앞서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차세대 OLED 투자를 지금 삼성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때도 똑같은 단어가 나왔어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삼성의 경영진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나왔거든요. 결국 바로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이 반도체에서도 지금 미국 마이크론에게 아주 가깝게 추격을 당하고 있거든요. 미국 마이크론은 심지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대만은 TSMC도 있고 그래서 삼성의 가장 큰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하면 사실 메모리 반도체였는데 그것을 대만의 힘을 빌어서 지금 미국이 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생각해보면은 미국이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전 양면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도 이재용 부회장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미국에 투자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공장을 보면서도 야 정말 좋은 공장이야. 정말 거대한 공장이야. 나에게 아이디어를 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삼성에게는 트럼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군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더 이상 사업이 불가능하다면은 삼성이 판단할 것은 뭐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뭐 삼성이 떠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한 수가 상당 부분 여러 번 보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은 벌써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떠났죠. 삼성이라고 떠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국민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자, 이제 삼성과 함께 싸워야 되겠습니다. 삼성을 지키기 위해선 결국 문재인 정권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 혼자 싸우기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삼성 힘내라고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뭐 그들의 일종의 전략이죠. 그들의 생활 방식이고 결과만 좋으면 결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면 수단 방법 누구를 이용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일 별일 아닌 거죠. 그 뭐 끊임없이 지금까지의 그 100년이 넘는 역사가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그 러시아, 소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게 희망을 못 버리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거 참. 참,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지만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북한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목 매가지고 끌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거보다 재판이 걸려있고 뭐 다 그러하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판단할지 이제 아무도 안 믿어요. 이제 재판부도 안 믿어요. 이제 누구도. 그런 상황이 됐으니 어떡하겠어요. 살려면 가야죠.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지 않는 한은 예, 뭐 대통령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예. 그런데 죄악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죄악이에요. 아마 그리고 뭐 어떻게 이게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약간 틈이 생겨가지고 틈만 생기면 뭔가를 하라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평양에다가 말이요, 평양에다가 또는 무슨 개성공단 옆에다 또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핸드폰 공장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면 그거 만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거.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예. IT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삼성도 골치가 아플 텐데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이 대북 사업에 잘못 투자했다가 세컨더리 곳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지금 삼성의 가장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뭐 중국도 중국이지만 예. 애플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또 이제 이거를 약점을 삼아갖고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그런 과정에서 삼성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참 큰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에 기업들을 끌고 다니는지. 예. 박근혜 정부는 무슨 재단에다가 얼마 뭐 투자했다고서는 다 잡아가지고 뇌물이 어쩌느니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네. 정작 자기들은 아예 기업의 그 몸통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짓을 저렇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는 진짜 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제 기업에 조금 이제 네. 재단을 만들어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뇌물이라고 이제 판단했는데 이것도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이 대북 사업 관련해서도 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던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예, 뭐 묵시적 암묵적 청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묵시적도 아니고 명시적 청탁이네. 명시적 정탁. 예, 명시적 청탁.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바로 이 짓을 하냐고요. 이게 참 이 사람들은 피부도 두꺼워요. 그러니까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진짜 무슨 체면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목표를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북한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네. 그 투자로 인해서 북한이 개혁 개방되고 인권이 개선되고 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재만 강화시키는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북한이 개혁 개방이 되고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하고 포기는 안 하겠죠. 아무튼 네.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그러니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보호가 되고 그러려면 김정은이 나가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투자를 해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저 쉽지 않아요. 롯데 완전히 그 앞뒤로 다 틀어 막아가지고서는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롯데가. 오늘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네.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을 해서 네. 최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마윈 회장이 은퇴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은퇴를 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 중국도 이 공산 체제 아니겠습니까? 예.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하대요. 그럼요. 그래서 조금만 유명해지거나 자기와 이제 파벌이 다르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고 심지어는 사라지는 경우도 많대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기업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마인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은퇴를 선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정말 이제 그 시진핑에서 다른 사람으로 권력이 교체가 된다면 죽을 사람 엄청 많을걸요. 그렇죠. 줄 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줄 잘못 선 거지 이제. 중국마저도 그렇게 개혁 개방했다고 하는 나라도 이 공산 독재 체제 하에서 기업이 어려운데 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이거 하는데 투자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돈 벌어서 빨리 나와야 돼. 거기서는 처음에 조금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조금 저렇게 됐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저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베트남 공산당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 뭐 축구도 하고 뭐 저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렇게 그냥 장사꾼들이 기고만장하게 내버려 둘까요? 그 공산당의 주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더 크게 놔두는 거 아닐까요? 중국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내보내면 쪼그라드니까 더 크게 놔두자. 다 큰 다음에 먹어버리자. 등소평이 1979년에 진짜 개혁 개방을 하면서 했던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큰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하자는 거였어요. 큰 다음에. 자본주의 국가가 되자는 것이 아니고 커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하자. 그 다음에는 기업가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죽여도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무서운 얘기네요. 예. 등소평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걸 2050년이라 그랬던가, 뭐 얼마라 그랬던가. 2050년. 예. 뭐, 아무튼 한참 후에 중국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그러면 공산주의 한다.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해보겠다. 예, 제대로 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거죠. 야, 이게 참 이 공산주의 사회 무서운 건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참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일단은 가서 비핵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의지를 보고,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예 대놓고 말이죠. 비핵화는 뭐 어디다가 박아놓고 말이죠.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기업인들을 이 정부회장 그날도 그 에버랜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17일 날도 가기 전날. 그거 까불지 마.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야, 그런 참 참담한 심정이고 대법원에 이제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와, 참 이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국민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대기업들을 통제하는 건데 뭐 여러 가지로 겹쳐서 그냥 국영기업으로 갈 것 같아요. 특히나 더 북한에다가 김정은이 만족할 정도로 투자를 해주려면 지금 중요한 뭐 이 짜잘한 거 따지면 안 되잖아요. 이익이 얼마 나느니 무슨 주주가 어쩌느니 뭐 이런 걸 따져서 되겠어요? 통 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야말로. 옛날에 김정일이 얘기했듯이 통 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이익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거 관계없이 통 큰 투자를 하려면 그럼 국영기업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뭐 한전도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전, 산업은행 뭐 다 데려갔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 돈 투자하겠다는 거고. 네. 야,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삼성이 국민연금의 지배를 받으면서 국영기업이 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건 눈에 보이는 거. 정부가 정책만 살짝 바꾸게 되면은 뭐 삼성의 오너들보다 지금 국민연금이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을 지배하기가 쉽죠. 뭐 지금 얼마더라? 8%인가 뭐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20%로 늘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뿐이 없고 북한의 투자를 계속 압박하게 된다면은 정말 국영기업이 되느니 회사를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해외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지금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본인의 국적이 제일 큰 문제죠, 뭐. 본인의 국적. 예. 참.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네요. 예.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뭔가 많은 논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참, 피치 못할 사정들이 있겠죠, 거기에. 교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알고 계시지만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아니, 몰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지금. 미치고 펄쩍된 일이다. 삼성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계적 기업이고, 또,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업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 정부로부터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북한에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고, 기업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예. 기업의 운명. 현대가 북한에 투자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그룹 뭐 남아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엘리베이터. 예. 예. 그렇죠. 뭐 나머지 현대 아산이라고 하는 건 완전 빚더미고 뭐. 빚더미죠. 예, 뭐 있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지. 북한에